자, 중동에서 시작된 분쟁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추적해 볼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위험한 바로 이 글로벌 경제의 연쇄 반응입니다. 공격이 있고 나서요, 단 일주일 만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러니까 WTI 가격이 무려 35%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게 그냥 좀 올랐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수직으로 꽂아버렸죠. 지난 43년 동안 우리가 봤던 것 중에 가장 가파른 급등세였습니다. 자, 이 사태의 진짜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쓰러지는 도미노를 같이 한번 따라가 봐야 합니다. 먼저 첫 충격부터 시작해서 월스트리트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그 신호를 한번 해석해 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의 연쇄 반응을 추적해 볼 겁니다. 또 이주라는 시한폭탄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지정학의 진짜 목표는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하는지 이걸 짚어보겠습니다. 첫 반응은 당연히 공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잖아요. 이 석유가. 근데 그 공급이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물음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들 공포에 질려서 돈을 빼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의 몇몇 거물들은 정반대의, 그러니까 아주 모순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거죠. 한쪽에서는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이 유가에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진 한국 증시 목표치를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자금을 빼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던지고 있는 핵심 질문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목표 주가를 7,000원으로 올렸다면서요. 당신들은 왜 팔고 있는 겁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거죠. 이러니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밖에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위기가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첨단 사저까지 타격을 주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이 도미노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유가가 급등하잖아요. 그럼 반도체 공장처럼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산업은 생산 비용이 폭등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는 무역 수지가 나빠지고 결국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통화 가치가 불안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손실을 피하려고 돈을 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이런 순서죠. 이게 단순히 에너지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I 붐의 핵심인 반도체부터 플라스틱까지, 반도체용 헬륨, 이런 핵심 산업자재의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어서 모든 산업에 부담을 주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가장 시급한 위험은요, 무슨 금융 차트 같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똑딱거리고 있는 시한폭탄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산유국들이 가진 저장 탱크가 완전히 가득 차기까지 남은 시간이 대략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장 탱크가 다 차면 산유국들은 정말 끔찍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유정 폐쇄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수도꼭지 잠그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잘못하면 지하 안반이 굳은 원유로 막혀버려서 그 유정의 생산 능력을 영구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걸프전 이후 쿠웨이트에서 똑똑히 봤죠. 생산량 복구하는데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유가 문제를 수년간 계속되는 구조적인 위기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모든 게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거대한 전략의 일부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데이터를 딱 까놓고 보면요, 그 이야기는 설득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실이 딱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고요.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엄청나게 투자한 중국은 에너지 자금률이 85%나 돼요. 진짜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경제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첨단 글로벌 공급망을 떠받치고 있는 바로 그 핵심 동맹국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막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위기가 더 심각해질지 아니면 좀 진정될지를 알려주는 핵심 지표들에 집중하는 게 현명하겠죠.
앞으로는 이 5가지를 정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분쟁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특히 그 2, 3주라는 시한을 넘기는지. 둘째, 유가가 배럴당 $100 선에서 안정되는지. 셋째, 시장의 공포지수는 어떤지. 그리고 넷째,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 살아나는지. 마지막으로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는지.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처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에너지 가격의 시대는 이제 영원히 끝난 걸까요? 어쩌면 이번 위기는요,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경제 현실의 첫 번째 시험 내일지도 모릅니다.